남들이 뭐 부동산으로 돈 번다, 주식으로 돈 번다, 지금 또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결에 맞지 않으면요, 하지 마세요. 저는 한 퇴사 생각은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퇴사 준비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요즘이 이제 딱 퇴사 마려운 시기거든요. 지금 또 이 연말이고, 연말이면 또 어떻게든 회사에 내가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유 이따 못하겠어, 야 나 내년에 우리 본부장 바뀌고 뭐 임원 바뀌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분명히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원래 사실 눈치를 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내 상사가 또 바뀌고 또 막 조직이 바뀌면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길 잃는 방향성. 그리고 그때 이제 꼭 한 번씩 생각되는, 야 내가 이제 회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저같이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제 경험을 조금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맨날 항상 끌려다니는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이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뭐 나오라면 나와야 되고, 해라면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직장인으로서 그런 거에 불만을 갖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래 시키는 거 하자, 오늘도 잘 버티면 또 월급이 들어오니까, 금융치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많이 버텼어요. 저는 이제 직업군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안정적인 이제 직업을 조금 선택을 했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많겠지만 근데 각자마다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빠지지 않는 거는 연봉과 정년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커리어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실을 또 보더라도 지금 뭐 맨날 경제는 좋지 않고 이럴 때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해서 오래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이 잘 맞았어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그 원했던 안정적인 직장을 제 발로 걷어찼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직장을 선택할 때 저한테는 무조건 이 안정성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노후, 연금,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제 인생에서 그 20대 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께서도 항상 이제 안정된 직장에 가라, 대기업에 가라, 그러면 뭐 노후가 보장된다,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죠. 20대 때 내가 군 생활을 해서 뭐 30년을 해. 와, 물론 좋죠. 생각보다 많은 연금에 뭐 노후 준비 잘해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잘 생각해보면 20대 때부터 60대, 50대 후반까지 내 삶과 내 인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 퇴사 생각을 한 게, 군 생활이 막 지긋지긋해, 나 이 회사 때려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퇴사를 결심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보다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들,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뭔가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다른 기회들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들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정말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서 가장 오래 일할 것 같은 성향의 저였지만 과감히 이렇게 첫 번째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취업 준비할 때도 뭐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겠고, 뭐 결국 그냥저냥 해서 이제 일반 회사, 저 금융권에 이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갔는데, 가보니까 와, 또 경쟁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20대 때는 대학만 가면 인생이 잘 풀릴 거다,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괜찮을 거다, 다 이랬는데 또 새로운 환경에 와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일은 일이지만 사내 정치를 어떻게 더 잘하냐, 누가 눈에 더 어떻게 잘 보이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목숨줄이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때 한참 제가 또 직장생활 잘 하다가 두 번째 퇴사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바른 선배들이 오히려 더 잘리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군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굉장히 투철한 직업관과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급을 못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물론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들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요소로 이제 다가왔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관심도 있었고 재밌는 분야였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죠. 뭐 비전도 있었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설렘과 희망은 사실 딱 보니까 일시적 딱 그 순간이더라고요.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제 모습을 보니까 또 똑같아. 또 그냥 버티는 삶인 거야. 버티는 삶. 그냥 군대에서 그냥 직장으로 약간 금융권으로 이제 약간 그 산업만 변한 거지, 버티고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버티는 삶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버티는 게 그냥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없이 계속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퇴사를 또 결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퇴사를 결심하고, 사실 굉장히 두려웠죠. 왜냐면 성향 자체가 리스크 있는 거를 1도 싫어하는 성향인데, 다시 한번 뭔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2년 동안 진짜 이것저것 뭔가를 도전했어요. 뭐 자본주의 사회이고, 저는 또 예전부터 돈에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한창 그 시기가, 그 전부터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SNS에서 자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포스팅 되던, 공유가 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막 뭐 자본주의에서 뭐 부동산이다, 뭐 경매라든가 청약, 그다음에 뭐 갭 투자, 뭐 공매, 뭐 이런 강의들을 그냥 거의 막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뿐만 아니고 뭐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된다, 뭐 또 블로그 해야 된다, 뭐 유튜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많은 건지, 그때는 정말 아직 내가 퇴사 준비 기간이 2년이나 남았고 또 의심이 많은 성향이기 때문에 누가 뭔가를 막 하라 그러면 먼저 의심부터 했고,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접 제가 해봐야 됐던 거예요. 퇴사 전에 저는 책 독서 100권 읽기를 처음 하고, 퇴사 후에 한 번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책에서 분명히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원싱을 해라. 원싱을 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 저 같은 분들 안 계신가요? 아니, 책에서는 원싱을 하라고 그래. 그리고 주변에 제가 뭐 블로그 코칭, 유튜브 코칭, 뭐 이런 것들 뭐 다 강의 들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다 원싱을 하래요. 아니, 근데 저는 원싱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물론 그때 심정은 솔직히 이랬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걸 다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해보는 거예요. 막 블로그도 막 3개도 운영해보고, 유튜브도 막 4개, 5개 운영해보고, 스마트 스토어 해보고, 청약 강의 듣고 막 임장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시간 버리고요, 몸 버리고요. 혹시 저 같은 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하루에 시간을 저는 갈아 넣으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후회가 되지 않는 거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결 자체가 그랬어요. 뭐 아침 뭐 미라클 모닝 그런 거 좋아하고, 뭐 왠지 하루를 촘촘하게 쓰면 막 왠지 성장 욕구가 뽕뽕 나고, 누군가는 야, 효율적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게 저한테 맞고, 지금 이제 저의 결을 찾았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2년 뒤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할 때 작게나마 뭔가 성과를 이제 만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나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나 더 뭔가를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또 퇴사를 하고서도 저는 삽질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퇴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 퇴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또 무엇을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 상황에서 의심이 많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심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절대 막 모든 거를 다 절대 해보지는 마세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누구나한테나 있는 것 같은데 이 3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퇴사는 언젠가 우리가 하는 거고, 퇴사 준비를 당연히 하실 건데, 어떤 퇴사 준비를 해야 되냐,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한 가지를 먼저 꼭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이나,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한두 가지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던 일, 이 3가지 중에 하나를요 반드시 퇴사를 하기 전에 좀 결정을 하셔서 조금 집중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은 하시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나와서도 한동안 계속 못 찾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못 찾은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벌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지만 효율은 나지 않고, 그것들을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겠지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다 뒤돌아보니까는 선택과 집중을 못한 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요 버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쌓이긴 쌓여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10명 중에 9명은 도태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나오시기 전에, 퇴사하시기 전에 좀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도권을 갖고 내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건 저도 이제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저는 이거를 퇴사하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알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뭐 부동산, 뭐 경매, 공매, 청약, 뭐 스마트 스토어, 뭐 구매 대행, 뭐 이런 많은 것들 해보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다 주도권을 뺏긴 상태로 가는 거였어요.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뭔가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듣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서 그냥 듣고 막 눈에 불을 켜면서 하는데, 지속은 한다고 하지만 또 이걸 하다 보면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이제 힘들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 결에 맞는 방법을 찾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알았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스케치북 하나에 정말 제가 있던 과거의 20년의 경험들,
방법들을 싹 다 작성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잘하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경험 정리라고 부르고, 제가 그 경험 정리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연말에 이제 뭐 우리 술 먹을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막 퇴사가 마렵다, 나 돈 더 벌고 싶다, 나 진짜 회사에 구속당하기 싫어, 등등 너무나 사연은 많겠지만, 정말 한 번이라도 퇴사를 생각하셨다면 정말 오늘부터 딱 다짐하셔서 작은 성과를 어떻게 낼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결에 맞는 방법으로 성과를 꼭 내세요. 그래도 난 좀 여유를 갖고 퇴사한 다음에 나가서 뭘 할게요. 뭐 남들 보니까 유튜브, 블로그, 뭐 구매대행 이런 걸로 돈 잘 벌더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 부동산으로 돈 번다, 주식으로 돈 번다, 지금 또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결에 맞지 않으면요, 하지 마세요. 물론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입니다. 10%. 결국 먹고 사는 짐을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일단 캐시가 먼저예요. 캐시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그냥 부동산 투자 한 방, 주식 한 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사가 마렵다면 회사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결에 맞는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제가 퇴사 중대장 채널을 많이 못했어요. 다른 채널들을 하느라고.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 퇴사에 관련된,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생존하세요. 생존!